네, 안녕하세요. 뉴욕 기후주간 중에 참석했던 겪었던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의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게 메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 줄여야 된다는 것은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러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메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말씀 오늘 드릴까 합니다. 뉴욕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제가 함께 갔던 경기도의 박남출 주무관님이 뉴욕 방문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십몇 년 만에 갔나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최근에 너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 딱 갔을 때, 우와, 멋있다 이러기보다는, 좀 후줄근하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충들은 있는데,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그런데요.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도 어떤 점이 좋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관광객들이 앉을 수 있게 계단도 배치하고, 뭐랄까, 네온 사인 광고 그 자체가 굉장히 진풍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매력. 그 다음에 도시 전체를 격자무늬처럼 구획을 해놔서 너무 걷기가 좋다는 거. 그게 참 장점이자 매력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끝이 안 보여요. 막히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인데, 숙소에서 행사장까지 걸어서도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마음이 바쁠 때는 이제 우버 택시도 탔지만은 오고 가다가 이제 타임스퀘어에 좀 들렸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인들이거나 뉴욕에 와 있는 분들이시겠죠. 아마도 사법권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열리고, 그리고 한 9월 20일쯤 거리가 너무 통제되고 호텔 이동하는데 어려워서 호텔 안에도 막 2층에 막 쫙 걸려가지고 영화 장면처럼 못 들어가게 하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시위가 있을까 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 있을 때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총리가 독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난 거죠. 왠지 뉴욕에서 겪었던 게 있어서 착잡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전쟁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큰데 우리 남북 관계에도 좋지 않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서 2023년 또 2024년 이 초라는 이 타임이 상당히 좀 어렵죠. 미중 갈등이나 전쟁 이런 거하고 기후변화 이슈를 함께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뉴욕 기후주간 중에 새로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메탄 문제예요. 사실 이산화탄소 줄이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기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 갖고 좀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메탄 문제를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이미 26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협약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인을 했습니다. 메탄 하면은 대강 아시겠지만 유기물이 썩어서 발효할 때 나는 가스인데, 온실가스, 온난화의 원인을 일으키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개의 온실가스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메탄가스도 상당히 지목을 받긴 하죠. 근데 메탄가스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심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이유는 한 100년 단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가 사라지는 일종의 수명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을 100년으로 본다면 이산화탄소의 피해량에 비해서 메탄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2015년에 그 이산화탄소량을 줄이자는 합의는 했지만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메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2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을 100년 단위로 하느냐, 20년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온난화에서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0년 단위로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20년 단위로 짧게 하면은 메탄의 그 온난화 정도도 만만치 않게 커서 이산화탄소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까지는 오늘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그 화석연료도 거의 그냥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이산화탄소량 배출도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메탄을 줄여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죠. 존 케리 그 미국 정부의 기후 특사가 그 메탄 문제를 협약은 했지만 이것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 회의를 했고, 저희도 현장에서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메탄 하면은 보통 그 축산업을 많이 연상하시죠. 농업에서 그 메탄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느냐 하는 것과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메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이 메탄이 농업, 축산뿐 아니라 에너지 공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메탄을 주목할 경우는 정책도 바뀌고 기술도 바뀔 수 있다.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의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술의 방향에서도 화석연료를 폐지할 거냐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게, 화석연료를 좀 유지하는 쪽에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그 화석연료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없애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메탄을 줄이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기술로 가겠죠. 그래서 그 기술의 방향도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냐 메탄이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함께 가야 되는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사실 그 전문 영역에 있지 않은 이상 정확한 수치를 안 되거나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배출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지구 대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애는 것. 그거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도 있고 탄소 포집도 있고 탄소 감축도 있고 에너지 전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큰 목표 하에서 통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잘 조정하고 그 배려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 또 각자의 소비자의 노력, 또 단체들의 노력이 전부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오늘 메탄에 대해서 제가 메탄도 중요하구나 하고 새로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